자, 오늘 미적분과 통계 기본 중에서 이제 페이지 181쪽에 파스칼 삼각형. 자, 파스칼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볼 거예요. 자, 근데 그 위에 소제목 그 위쪽에 파스칼 삼각형 위쪽에 뭐 하나 있지? 다항 정리 파트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갈게. 있으니까. 자, 거기 문제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10승이 있어. 이놈의 전개식에서 맨 마지막 것만 보시는 겁니다. A의 5승에 B에 대한 3승에 C에 대한 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인데 실제로 이를 다항 정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개수 구하기 중에서 항이 2개 있을 때 개수 구하기 방법은 요소를 통해서 구한다며 또는 통분을 통해서. 근데 갑자기 항이 하나 늘어났어. 이런 것들을 다항 정리라고 불러. 그럼 다항 정리 옆에 뭐라고 쓰시냐? 그냥 가포순이라고 적으시면 돼. 가포순이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신다. 자, 간단히 연습. 자, A, B, B를 우리가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전체 5명 있으니까 5팩이야. 근데 같은 게 3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2팩과 3팩으로 나눠주신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갖고 계신다면 다항 정리 문제는 어렵지 않다. 자, 간단히 보실게요. 자, 여기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A란 요소가 있고요. B란 요소가 있고요. C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네들 요소를 가지고 요 놈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10번의 선택권 중에서 5번, 3번, 2번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항이 3개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10시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 조합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거냐. 예를 봐. A가 5개 있고 B가 3개 있고 C가 2개 있는 거 흐트러뜨리는 거야, 이거. 그렇다면 뭐라고 쓰십니까? 전체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A는 5개, B는 3개, C는 2개다. 이렇게 쓰신다면 내가 원하는 개수가 바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다항 정리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항 정리는 가포순이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잠깐 페이지 넘어가서 연습 문제 쪽으로 오시죠. 연습 문제에서 몇 번을 보시냐면 연습 문제에서 10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190쪽. 자, 이 문제 풀고 나서 바로 파스칼 삼각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 플러스 B에 이 C에 대한 전체 6승이 있습니다. 이 전개식에서 A에 대한 3승에 B의 1승에 C에 대한 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개수 구하기인데 항이 몇 개 있어? 항이 3개 있어. 우린 얘를 다항 정리라고 그래. 다항 정리를 어떻게 푼다고? 가포순으로 푼다. 됐지? 자, 그렇다면 요소를 보시니까 A란 요소가 있어요. B란 요소가 있어요. 마이너스 2C란 요소가 있습니다. 6번의 선택권을 3번, 1번, 2번으로 적당히 나눠주시면 돼. 그렇다면 얘는 A에 B 한 개, 마이너스 2C와 마이너스 2C.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하시는 거야. 6팩. A는 공통이게 3개. B는 1개니까 됐고. EC가 2개 있습니다. 2팩. 요거 산수 처리하신다면 정답이 나오겠지. 자, 갑니다. 저 앞대가리에 있는 요 놈의 6팩인데 3팩까지 날아가니까 6, 5, 4 남고 3, 1 없어집니다. 2, 1. 숫자만 보시는 거야, 숫자만. 여기 마이너스니까 4가 되겠다, 이렇게. 2 약분시키시면 여기 3이 되겠죠? 자, 3이 되니까 여기는 얼마니? 60에서 64, 240. 요 놈이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다항 정리는 그냥 가포순이야. 이게 끝이다. 그렇다면 다시 페이지를 돌려서 181쪽을 다시 가시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시고 자, 이쪽 보실까요? 자, 파스칼 삼각형이 뭐냐? 이거야, 이거. A, B.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 A 플러스 B에 대한 3승이 있어. A 플러스 B에 대한 n승이 있다, 이렇게. 조금 저쪽에다 좀 중요한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좀 먼저 했어요. 얘를 전개하잖아. 얘를 전개하면 뭐 얘를 전개할 건 없지. 그냥 얘는 A, B니까. 근데 우리 개수만 보시면 얘가 11이 된다는 얘기지. 얘는 전개하시면 이게 A제곱에 2AB의 B제곱이 돼. 그렇다면 개수가 차례로 1, 2,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얘는요, 한 번 더 쓸게요. A 3승에 3배 A제곱 B에 3배 A의 B제곱에 B 3승이 되니까 개수만을 보신다면 여기는 1, 3, 3,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파스칼 삼각형. 이 모양 자체가 그냥 삼각형이어서 그냥 파스칼을 발견했다고 해서 파스칼 삼각형이야. 별게 아니라. 첫 번째 구조는 뭐냐? 이쪽 라인은 다 1, 이쪽 라인은 다 1이야. 얘하고에 더해져서 얘가 만들어져.
얘하고 더해서 얘가 만들어져. 얘하고 더해서 얘가 만들어져. 이런 구조다. 그렇다면 다음 줄을 여러분 이런 규칙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1, 4, 6, 4, 1. 한 번 더 쓰면 1, 5, 10, 15,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야. 근데 이 파스칼 삼각형을 이제 조합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걸 우리가 관찰해보자. 여기서 조금 이제 중요한 식을 쓴 다음에 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얘를 볼게. 몇 번의 선택권이 있어? 한 번의 선택권이 있어. 자, 뒤에 걸 카운트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이 A라는 개수 1이라는 것은 B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거잖아. 자, B를 뽑지 않은 상황이다. 한 번의 선택권 중에서 B를 뽑지 않았다. 일시형. 얘. 한 번의 선택권 중에서 지금 B를 한 번 뽑아서 나온 거야. 한 번의 선택권 중에서 한 번 뽑아서 나온 거다. B. 뒤에 걸 우리 카운트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럼 얘는 두 번의 선택권 중에서 얘 뭐야 이거. A제곱 플러스 2AB의 플러스 B제곱이니까 A만을 뽑아서 지금 1이 만들어진 거지. 두 번의 선택권 중에서 A만을 뽑아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다 우리는 EC형. 그럼 차례로 ECL. 여기 EC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 말이야. 괜찮아? 그럼 이제 차례로 쓸게요. 자, 3C형. 3C1. 자, 3C4. 그 다음 줄 4C형. 4C1. 4C2. 4C3. 4C4. 계속 쓰시면 여기 5C형. 5C1. 5C2. 5C4. 5C2. 한 줄만 더 쓰겠습니다. 6C형. 6C1. 뭔가를 하나 더 얘기하려고. 6C2. 6C3. 6C4, 6C5, 6C6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뭔가를 논의하겠습니다. 이게 다 지우고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 만들어진 상황이 거다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 이거였어. 위에 두 개 더하면 바로 아래 게 나온다. 여긴 다 1, 여긴 다 1. 자, 위에 두 개 더하면 바로 나온다. 위에 두 개 더하면 바로 나온다. 위에 두 개 더하면 바로 나온다. 결국에 요 놈과 요 놈을 더하시면 이게 달이 이제 구름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야. 이게 첫 번째 구조다. 그치? 관계식이 있긴 있어. 관계식이 있는데 그 관계식이 뭐냐? NC에 대한 R 마이너스 1N N 이렇게 쓸까요? 뭐 관계식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얘가 NCR이다. 뭐 이게 이런 게 있어. 근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구조를 보시는 거니까 위에 두 개 더하면 R게 된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하키스틱이라고 얘기했었죠. 하키스틱. 자, 하키스틱이 뭐냐? 자, 봐봐. 처음 보시는 거 아니니까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있지. 또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선생님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하키스틱. 얘 개수 1이야. 안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1, 2, 1. 자, 1, 3, 3, 1. 1, 4, 6, 4, 1. 1, 5, 10, 15, 1. 1, 6. 그 다음 여기는 15. 20, 15, 6, 1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 라인을 내가 지금 그대로 갖다 옮겨 쓴 거야. 개수만.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번 더 하고 싶어. 이렇게. 1, 2, 3, 4 더하면 얼마니? 1, 2, 3, 4 더하면 10이야. 그 10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근데 그 모양이 하키스틱 비슷해서 이제 제목을 하키스틱이라고 붙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 파란색 라인을 그대로 옮겨 볼게. 이 1이라는 것은 얘야. 이렇게 더해지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얘를 그대로 갖다 옮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주제가 2번 하키스틱인데 그 하키스틱의 첫 번째는 자, 파란색 첫 번째는 이거야. 저기 있는 식 1C0 2C1 3C1 4C3 이렇게 있잖아. 그 값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된다 그랬어? 얼마가 된다? 5C3이 되는 거지. 자, 다시 더하는 거야.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했더니 꺾인다. 이렇게. 얘가 된다. 이 얘기지. 그게 하키스틱이야. 모양 자체가 하키스틱 모양이니까. 그럼 얘는 어떤 관찰이 있습니까? 봤더니 앞과 뒤가 모두 늘어나지. 앞과 뒤가 모두 늘어나자. 하나씩 늘어나고 있잖아. 맞아? 앞과 뒤가 모두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마지막 값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한다? 앞에 것만 1 추가하시면 된다고. 이걸 다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앞과 뒤가 모두 하나씩만 늘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마지막 거 보시면서 앞대가리만 하나 늘려주시면 그게 바로 답이 된다고. 이렇게 따라오시겠어요? 이게 하키스틱이야.
자, 그런데 출발점이 이게 있어, 출발점이. 이 값이 얼마니? 반드시 1로 출발해야 돼. 반드시. 반드시 1로 출발하는 상황에서 앞뒤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값에다가 앞에 것만 하나 늘려주시면 그게 정답이 된다. 괜찮겠어요? 자, 이런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죠. 두 번째. 이번에 내가 연두색으로 여기를 한번 체크해봤어요, 여기다. 1, 2, 3, 4. 얼마니? 헷갈릴까? 하나 더 내려갈까? 1, 2, 3, 4, 5 더하면 얼마야? 그 15야, 15. 그 15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도 역시 모양이 하키스틱이야. 그래서 방향이 두 가지여서 구분하시는 거야. 자, 1, 2, 3, 4, 5 여기죠? 그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 저 연두색을 우리 두 번째 걸로 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써보면 1C1, 2C1, 3C1, 4C1, 5C1인데 그 값을 뭐라고 쓸 수 있다? 6C2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찰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일단 첫 번째 시작은 역시 위에 과 마찬가지로 1로서 출발해야 되고 얘는 상황을 잘 보시면 뭐만 드러나고 있니? 앞에만 드러나고 있어. 앞에만. 앞에만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만 드러나면 이렇게 쓰시는 거야. 마지막 값을 보시면서 앞뒤를 모두 다 하나씩 늘려주시는 거야. 앞에만 드러나고 있어. 그렇다면 마지막 값에서 앞뒤를 하나씩 늘려주시는 거야. 다시 봐. 하나씩 계산해서 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조를 보시고 한 방에 가자는 게 지금 목표야. 결국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다. 만약에 까먹었어. 그럼 두세 줄 적어보신 다음에 관찰하시면 돼. 하여튼 이쪽 방향이 있고 이쪽 방향이 있다. 뭐 이런 거. 되시겠어? 이쪽 방향이 있고 이쪽 방향이 있다.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 이 파란색 다시 보세요. 하키스틱. 앞뒤가 하나씩 늘어나. 마지막 값 보시면서 앞만 늘려주면 돼. 앞에만 늘어나. 마지막 값에서 앞뒤를 모두 늘려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면 얘가 위치가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게 규칙이 약간 있다는 거지. 앞뒤가 늘어나? 그럼 앞에만 늘려줘. 앞에만 늘어나? 그럼 앞뒤를 모두 늘려줘.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지. 괜찮겠어요? 이게 하키스틱이다. 하키스틱. 자, 일단 하키스틱의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다시 돌아와 보죠. 자, 페이지를 어디를 열어보시냐. 자, 스텝 2로 가서 핵심 유형에서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185쪽 한번 보시죠. 185쪽. 자, 185쪽을 보시면 첫 번째 예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제 1에 2C0, 3C1, 4C2, 5C3, 띵뜨리띵띵 가서 9C7,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놈을 간단히 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자, 여러분은 관찰하시는 거야. 이 문제가 직접 다 계산해서 더하라는 얘기일까? 분명히 아닐 거야. 맞아? 구조를 딱 봤더니 일단 얘는 출발이 어디야? 1이야. 구조를 봤더니 다시 앞뒤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 앞뒤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마지막 값에서 앞에 것만 늘려서 정답을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11, 18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11C, 3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 거지. 따라오시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1번과 예제 2번이 뭘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 하키스틱 얘기하는 거야. 하키스틱. 자, 보시면 2C, 3C, 4C 가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 9C2, 10C 이래. 자, 얘도 다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야. 구조를 딱 보시니까 1부터 출발해. 앞에 것만 늘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마지막 값 보시면서 앞과 뒤를 하나씩 늘려주시면 정답이 된다 그 말이지. 또 항상 정답이 11C, 3이 그건 아니야. 우연인 거고 이거는. 됐지? 자, 이런 식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페이지 좀 넘기셔서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예제 3번 한번 보시죠. 예제 3번. 자, 예제 3번 한번 보시죠. 자, 예제 3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 플러스 x제곱. 자, 문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요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질문이야. 개수 구하기. 근데 얘는 항이 너무 많아.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법이 등비수열을 이용하는 풀이가 있어. 등비수열을 이용하는 풀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 지금 우리는 이항계수, 파스칼 삼각형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자, 나 x제곱의 개수가 필요한 거야. 자, 얘 한 번의 선택권이 있어 지금. 1이라는 요소와 x제곱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얘 한 번 뽑고 얘 한 번 뽑아야 다시 말하면 뭐 한 일시형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 요놈의 계산을 하시면 요게 개수라고 개수. x제곱이니까. 그렇다면 얘는 한 번의 선택권 중에서 그냥 빵번 뽑게 되는 거지. 또는 뭐 한 번 뽑으셔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뒤에 걸 한번 볼게요. 두 번의 선택권이 있어. 근데 x제곱의 개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x제곱을 무조건 한 번 뽑으셔야겠지 이렇게. 어차피 다 개수들이 지금 1이니까 뽑는 그 자체가 개수가 될 거 아니야. 얘는 세 번의 선택권 중에서 x제곱이란 거 역시 한 번 뽑아야 x제곱이 될 거라고. 그럼 얘도 10번의 선택권 중에서 x제곱의 개수를 한 번만 뽑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내가 그냥 1C라고 써도 괜찮고 1C0이라고 써도 괜찮아. 어찌됐든 얘는 그 값이 0이야. 1이야. 미안. 1이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해서 여기까지 쭉 갈 거거든. 누구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 앞에 것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다면 정답은 마지막 거 보시면서 11C2다. 앞과 뒤를 하나씩 늘려주시면 얘가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맞아. 약간 변형된 문제긴 하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이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하키스틱 문제라고 인식하시면 좋겠다. 자,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연습 문제 188쪽에 6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죠. 6번 문제. 자,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 거의 끝나가요. 자, 독특한 주제니까 하나 그냥 기억해 두시는 거야. 자, 보시면 자, 이러한 전개식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건 뭐냐? x제곱에 대한 개수를 구하시는 게 지금 목표야. 그런데 얘도 그냥 쭉 보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인데 그 등비수열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거지. 개수각이야. 이러한 전개식에서의 틀은 무조건 파스칼 삼각형으로 풀 수 있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x제곱의 개수를 만들어야 돼. 얘는 x제곱이 발생하지 않아. 일단 지우세요 그냥. 얘는요. 두 번의 선택권 중에서 두 번을 다 뽑으셔야 x제곱이 돼. 그 다음 거 하나 더 써볼까? 1 플러스 x에 대한 전체 3승이 있어. 얘는 1 플러스 x에 대한 전체 3승인데 x제곱의 개수니까 세 번의 선택권 중에서 x를 두 번 뽑으셔야지. 그럼 얘는 9번 선택권 중에서 x를 두 번 뽑으셔야 돼. 이렇게. 얘 1이야. 짝짝 봤더니 앞에 것만 늘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마지막 거 보시면서 앞뒤를 하나씩 늘려주시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다. 얘는 정답 120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하키스틱이 일단 끝난 거예요. 감 잡으시겠어요? 하키스틱이다. 하키스틱.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좀 판서가 좀 더럽게 돼 있지만 첫 번째 요놈과 요놈을 더하면 얘가 된다. 요놈과 요놈을 더하면 얘가 된다. 다시 보시면 이거지.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구조. 두 번째, 그 그림상에서 하키스틱이란 두 번째 주제를 또 보신 거야. 하키스틱. 두 번째 주제를 보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1번과 2번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는 저쪽을 좀 잠깐 지우고 갈 테니까 필기 못한 사람들 좀 필기 좀 하시고 자,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자, 다시 한번 개수를 갖다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 1, 1 여기는 1, 2, 1 1, 3, 3, 1 여기는 1, 4, 6, 4, 1 1, 5, 10, 10 5, 1 1, 6, 15, 20 15, 6, 1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파스칼 삼각형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보시는 건데 얘도 하나 관찰해 두시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자, 어떤 얘기냐? 선생님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별을 하나 그렸었어. 별. 생각나? 그 별을 요 선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2랑 겹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지? 그 별을 요 선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얘 6이랑 겹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별을 이 선에 대해 대칭시키면 얘는 20이랑 겹치게 돼 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여기에 대해 대칭을 시켰던 2래. 근데 그 2라는 것은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한 값이랑 일치하더라. 그 말이야. 맞아? 다시요. 요 별을 요쪽 라인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6이랑 겹친다며. 근데 그 6이라는 것은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한 값이랑 일치하더라. 그 말이야. 맞아? 다시요. 이 별을 이 선상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걔가 20이랑 겹친데 그 20은 뭐냐?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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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이랑 일치한다 그 말이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런 거 한번 관찰해 보신다는 거야. 봐. 첫 번째 줄에서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지금 여기 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 위치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는 거야. 위치를. 이 별이란 놈을 여기다 대칭시키면 얘랑 일치할 거 아니야. 이렇게. 두 번째 라인에다 대칭시키면 얘는 얘랑 일치할 거 아니야. 이렇게. 세 번째 라인에 대칭시키면 얘랑 일치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구조라고 지금 상황이. 괜찮아? 자, 일단 간단히 메모해 두시고 여기 지우고 바로 가려고. 됐지? 자, 지우고 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라인에서 1C0 제곱 1C1 제곱 시그마로 나타냅니다. 변하는 수가 0부터 1까지 R이 0부터 1까지 1CR에 대한 제곱이야. 그렇다면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적을 수 있다? 뭐라고 적을 수 있다? 제곱, 제곱을 해서 더했더니 얘랑 일치한다면 얘가 2C1이야. 맞아. 다시 한번. 자, 두 번째 라인 보세요. 두 번째 라인. 2C0 제곱 2C1 제곱 2C 제곱하시잖아. 우리 얘 시그마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시그마 R이 0부터 2까지 2CR에 대한 제곱이야. 이렇게. 이 라인에 대해서 접으면 별은 얘랑 일치한다면 얘랑 그 값을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다? 4C라고 적을 수 있대. 계속 나갈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값을 계산해 보는데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 보니까 얘 조합을 지금 제곱했어. 제곱했더니 뭐가 됐냐? 봤더니 얘하고 얘 곱한 값이 여기 오는 거고 절반한 값이 이쪽에 오는 거야. 이렇게. 얘 곱한 값이 이쪽으로 오는 거고 절반한 값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일반화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CR에 대한 전체 제곱입니다. 그 값은 얘하고의 곱한 값을 먼저 쓰시고 절반한 값을 뒤쪽에 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뭐냐? 우리 얘를 수업 중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합의 제곱에 대한 합이다. 조합의 제곱, 조합의 제곱에 대한 합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간단하게. 다시 어떻게 쓴다고? 얘하고의 곱한 값이 이리로 오고 그놈에 대한 절반이 뒤로 간다.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자,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자, 구조를 잘 보시고 나서 다시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이론 중에 하나가 더 있어. 어디 가시냐면 페이지 183쪽의 맨 마지막 라인을 보시면 페이지 183쪽의 맨 마지막 6번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나 메모해 두시고 적은 사람 일단 보시고 파스칼 삼각형이야. 다시 이항계수의 성질의 마지막 6번 내용이 파스칼 삼각형이야. 구조 한번 봐봐. NC0의 제곱, NC1의 제곱, NC2에 대한 제곱, NC3에 대한 제곱 쭉 가서 NCN에 대한 제곱이야. 걔 조합의 제곱에 대한 합 맞아? 조합의 제곱에 대한 합. 좌변을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맞지? 그놈의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면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다. 됐죠?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야. 조금만 더 보실게요. 조금만 더 보자. 자, 조금만 더 보시면 얘를 우리가 뭐 하나 거쳐가려고. 뭘 거쳐가냐? 자, 조금 색깔 달려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NCR이라는 게 NC에 대한 N-R이라는 걸 알고 있어. 자, 이 도구를 거쳐가면 저 빨간색 식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NCR 곱하기 NCR이라고 일단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 값이 ENCR일 거야. 여기 두 개 있는 거 그냥 틀어 놓은 거야. 자, 그런데 요 놈을 내가 요 놈을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이렇게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괜찮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봐. 이 구조도 한번 잘 보시는 거야. 이것도 이 구조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네모한 거랑 이 네모한 거랑 똑같은 식이야. 이 도구를 통해서 그냥 바꿔진 식이지. 얘 의미를 부여하면 이거 맞나? 조합의 곱에 대한 합이야. 아까는 조합의 제곱에 대한 합이었고 이번에는 조합과 조합을 곱한 합이야. 맞아?
정해져 있는 틀이라고 그랬잖아. 정해져 있는 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 요거와 요거와 요거 이 구조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 문제에서만 그냥 예외야. 구조를 보시는 거야. 조합의 곱에 대한 합이다. 조합의 곱에 대한 합이야. 그렇다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앞에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쓰시고 뒤에 두 마리를 더해서 이쪽에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조합의 곱에 대한 합이야. 앞에 두 개 더해서 이쪽에 쓰시고 뒤에 두 개 더해서 이쪽에 쓰시면 정답이 되겠다. 되시겠어요? 자, 다시요. 아니, 선생님 여기 틀렸네. n이라고 쓰셔야지. 요 n은 여기 n이랑 똑같은 n이야. 괜찮아? 자, 다시. 그래서 우리는 조합의 제곱에 대한 합, 조합의 곱에 대한 합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융통성 있게 좀 풀어내실 수 있으면 좋다는 거지.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문제. 어딜 보시냐면 그 183쪽에서 한 장 넘기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유형탐구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형탐구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R이 0부터 10까지 15C 아래 20C 10-R이야. 선생님 얘를 수업 중에 그냥 원리대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야. 아니면 수업 중에 아직 안 들은 사람이 원리대로 내가 설명을 한번 할 텐데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풀지 말라고 그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예, 조합의 곱에 대한 그냥 합인 거야. 앞대가리 두 개 더하시면 얼마니 이게? 35가 되는 거고. 뒤에 두 개 더하시면 얼마가 되는 건 여기 10. 이게 정답이 된다고 이렇게. 그 정답은 35C 10이 정답이 된다. 되시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복조합이라는 부분을 좀 들어갈 테니까 또 이론 정리 잘 하시고 먼저 듣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